예,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플레이를 한 화제작 스텔라 블레이드의 총평 앤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라 블레이드. 자, 일단 첫 번째 개요. 자, 이 게임은 잘 아시겠지만 국내의 게임 제작사인 시프트업이 만든 액션 게임입니다. 2024년 4월 26일에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사용한 엔진은 언리얼 엔진 4를 사용했고 소니의 제작 지원을 받으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의 서드파티 작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이제 리뷰를 들어갈 건데 우선 그래픽 앤 사운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게임은 트리플 A 작품에 걸맞는 최상의 그래픽 품질을 자랑하고 제작진의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캐릭터 디자인과 모션이 가히 명불허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 이브의 경우 의상이 뭐 70개가 넘게 아주 많이 존재를 합니다. 게임 내에. 근데 어떤 의상을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체형이 계속 변합니다. 특정 부위나 이게 체형이 계속 그 의상에 맞게 변화를 하는데 이런 부분만 봐도 디테일이 비쳤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구를 엄청 많이 했다. 그리고 또한 모션 같은 경우 사실적인 움직임과 그 다양성이 눈에 띄는데 모션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선을 그리듯이 굉장히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눈에 띈다. 그래서 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것을 직접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이제 모션 같은 경우에 사다리를 타는 경우 이제 보통 다른 게임은 안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다리를 타게 될 경우에도 알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 타는 모션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모션이 굉장히 다양하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최적화. 최적화는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또 하나의 이제 한국 게임, 의 거짓과 마찬가지로 완벽에 가까운 최적화를 보여주는데 중간에 끊기거나 튕기는 현상이 전혀 없으며 프레임 드롭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피에거스티랑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를 보면 그동안 그렇게 이름 높은 유명한 제작사들이 최적화에 애를 먹으면서 콘솔 기계를 성능을 탓했던 게 왜 그랬는지 약간 그야말로 의문부호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물론 이제 그 제작사들이 뭐 게임 제작 그 노하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내 제작사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기술력이 좋다는 것을 최근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감을 하고 있는데 스텔라 블레이드 그 정도로 최적화가 잘 된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일반적인 싱글 패키지 게임들은 가지고 있는 이제 OST 숫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 게임은 그런 일반적인 싱글 패키지 게임의 몇 배나 되는 100곡 이상의 OST 넘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상적인 곡들도 다수 존재할 정도로 퀄리티들이 굉장히 높다. 알려진 바와 같이 니 오토마타를 담당했던 오카베 스튜디오가 참여를 했기에 음악을 이제 좀 게임을 플레이를 하다 보면 니오 스타일의 음악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스텔라 블레이드만의 고유한 색깔의 음악들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적인 곡은 자, 뭐 최후반부 보스의 대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인데 뭐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는 말을 못하지만 그 보스 캐릭터랑 일종의 이제 갯모애라고 하죠. 갯모애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 뭔가 언밸런스하면서도 착착 담기는 그런 음악이 굉장히 이제 묘한 매력을 이제 발산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보다도 나중에 게임을 그 보스전을 끝내고 나서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음악이. 그래서 중독성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노래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픽하고 사운드에서는 진짜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스토리. 이제 스토리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자, 스토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되게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스토리가 빠르게 팍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네. 단, 스토리 자체가 다분히 전향적이면서
전형적이면서, 말을 잘못했네. 전형적이면서 이미 여타 다른 작품들에서 많이 활용된 클리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예측이 좀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분량 자체가 좀 짧다 보니까 주요 인물들의 이제 빌드업이 약해가지고 다소 급전개처럼 흘러가는 스토리에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게임 완성도에 비해서 좀 아쉽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세계관이나 등장인물들은 또 포텐이 있어요.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 많고 되게 포텐셜이 느껴집니다. 세계관이나 캐릭터에서. 그래서 추후에 이제 스토리 DLC 또는 후속작에서는 이를 좀 보완을 해주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아깝습니다. 이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나 캐릭터가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제 DLC, 스토리 DLC가 나온다면 거기나 아니면 후속작에서 좀 더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스템. 자, 시스템이야말로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자, 간단히 말해서 전투가 미쳤습니다. 미쳐버렸어요. 아주 그냥. 자, 패링으로 균형 게이지를 깎아서 처단을 하는 방식은 자, 세키로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연타를 콤보로 해서 집어넣는 방식은 데빌 메이크라이와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 퍼펙트 닷지를 통해서 회피로 이제 전투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또 베요네타를 연상케 하는데, 자, 지금 말씀드린 세 작품 다 액션 명가죠. 명작이죠, 명작. 그런데 이러한 전투의 특징들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최상의 전투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게임이. 그리고 보통 이제 소울류 게임들은 이제 수비적인 전투가 요구되는 편인데, 그거랑 다르게 이 게임은 유저가 공격과 패링, 닷지를 활용해서 전투를 주도하는 공격적인 배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잘못 알려진 정보였지만 소울류가 아닙니다, 이 게임. 근데 소울류보다는 오히려 데빌 메이크라이 스타일의 화려한 스타일리시 액션 게임인데, 네, 그러면서도 적당한 긴장감이 요구되기 때문에 배틀의 재미는 그야말로 최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멍 때리고 그냥 있다가 퍽퍽퍽 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이게 은근히 난이도도 적당한 수준의 세팅이 돼가지고 레벨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적당한 긴장감 역시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도 게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 몇 년간 플레이해본 게임 중에서 가장 배틀 시스템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브 콘텐츠 얘기인데, 자, 서브 콘텐츠도 할 말이 많죠. 일단 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몇십 개, 뭐 수십 개, 한 70개가 넘죠. 몇십 개 의상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의상들이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또는 막 그냥 똑같은 모델링 갖고 그냥 색만 바꾼 그게 아니라 대부분 독자적인 모델링을 하고 있고, 완성도 또한 높아가지고 의상을 수집하는 재미가 상당하고 성취감 또한 큽니다. 예,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브 퀘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용과 같이 시리즈를 어떻게 보면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서브 퀘스트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그 위쳐도 그래서 더 좋아했기도 했고. 네, 서브 퀘스트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의 서브 퀘스트는 제가 생각에는 나쁘지 않다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분량 자체도 적절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나름 좀 이렇게 관심을 가게끔 구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부에서는 서브 스토리가 뭐 단순 노동이고 뭐 이렇게 반복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엔 전혀 아닙니다. 예, 그거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브 스토리만 거의 뭐 수천 개를 한 제 입장에서는 용과 같이 시리즈 뭐 전부 다 했고, 위쳐 포함해서 서브 퀘스트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전문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수천 개에서 만 개 이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스텔라 블레이드의 서브 스토리 퀘스트도 괜찮은 편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브 퀘스트를 평가를 할 때 약간 그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서브 스토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인에서 등장하지만 잘 다루지 않은 분량이 적은 캐릭터, 조연급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메인 스토리를 이렇게 보강하면서 세계관 설명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저는 좋은 서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스텔라 블레이드의 서브 퀘스트는 나름 역할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서브의 퀘스트에 등장하는 조연급 캐릭터들도 매력적인 애들이 많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다음, 뭐 서브 퀘스트는 그렇다 쳐. 자, 그러면 이제 또한 2회차 이상의 뉴 게임 플러스 플레이 시에 1회차 플레이 때 사용할 수 없었던 스킬들이 해금이 되고, 어려움 난이도 또한 추가가 되며, 추가 의상 및 아이템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몬스터 배치도 좀 바뀝니다. 그래서 2회차 플레이에 대한 도전 욕구를 고취시킨다. 예, 그래서 일부 매체에서는 진짜 뭐 역대 최고급의 뉴게임 플러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극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서브 컨텐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풍성하고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총평을 해야 되는데, 자,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별적인 점수를 한번 제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픽하고 사운드에서는 95점, 제가 줄 수 있는 최고 점수입니다. 저는 100점은 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픽과 사운드 앞서 말했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최근에 한 게임 중에서도 거의 최고급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95점. 아낌없이 좋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스토리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아쉽고 호불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인 틀이나 세계관 좋아요. 캐릭터들도 포텐 충분합니다. 근데 이를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이나 그 다음에 그 캐릭터들을 끌고 나갈 때 그 빌드업 과정, 이런 게 약해. 예, 아무리 이게 스토리가 전형적이고 클리셰라고 해도 왕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어쩔 수 없어요. 83점. 자, 시스템 95점. 자, 제가 아까 극찬했죠? 요 근래 해본, 몇 년간, 수년간 해본 게임 중에 가장 완벽한 배틀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전투가 재밌어서라도 몇 번이고 이 게임을 하게 됩니다. 예, 진짜. 그래서 시스템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브 컨텐츠 90점. 자, 만점을 주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만족했기에 90점. 아낌없이 주는 서브 의상, 무료 의상. 그 다음에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든 2회차 뉴게임 플러스.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괜찮은 수준의 서브 퀘스트. 그래서 90점 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점수가 얼마냐? 저는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 4개 더해가지고 4로 나눠보세요. 90점 거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텔라 블레이드를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총평을 얘기를 할게요. 자, 자, 점수를 일단 보여주고 종합을 하자면, 최고 수준의 배틀 시스템, 완벽에 가까운 최적화, 그리고 매력적인 세계관과 캐릭터가 충분히 돋보이는 아주 훌륭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토리텔링에 대한 아쉬움이 호불호의 영역으로 남지만, 이는 바꿔서 말하면 후속작에서 이 부분만 보완된다면 그야말로 고티급을 노려볼 만한 작품이 아닌가. 포텐이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IP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요. 저 점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스토리 부분만 조금 아쉽지, 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티급 수준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 게임에 대해서 평가하는 타 리뷰들에서도 약간 좀 이상한 가감없이, 이상한 뭐 그런 거 들어가는 리뷰 말고 보면 거의 스토리 말고는 웬만하면 저 좋게 평가합니다. 시스템, 그래픽 뭐 다 좋게 얘기를 해요. 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작품이 첫 번째 싱글 플레이 게임 제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며,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번 작품 하고 나니까 기대감이 당연히 커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때부터 김영태 사단의 작품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자,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제 닉네임 비류 천무 역시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제가 사용하던 그 진족 맞나? 진족 권사의 캐릭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해서도 애착이 많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김영태 사단의 작품을 이제 눈여겨봤던 사람인데, 제가 지켜본 김영태 사단은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고집 있는 장인 정신이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제 필자가 제가 그 니어 시리즈의 요코 타로나 그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의 코지마 히데오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대세 흐름이 무엇이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독고다이 그냥 지 맘대로 작품 만드는 이런 제작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지금 SRPG는 완전 한물 갔어. 그런 장르 게임은 팔리지 않아. 근데 나는 그 게임 만들고 싶어. 그냥 만들어. 요즘 이런 캐릭터 만들면 안 돼. 이런 게 강조되는 캐릭터 만들면 돼. 캐릭터 디자인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질타를 받고 몸매 맞고 태클 들어와. 점수도 좋게 못 받을 걸? 아, 어쩌라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저는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자, 그런 이제 그들의 고집이랑 그런 스타일이 이제 이제 그 플레이를 하는 제 취향에 만약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진짜 그야말로 취향 저격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런 고집 있는 이 제작자들이 저랑 취향이 안 맞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이 사람들 고집불통이라서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안 바뀌거든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그냥 지 맘대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 지 맘대로 만드는 게 제 취향에 딱 맞는다? 그러면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외압에 절대 안 흔들릴 거거든,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저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근데 김영태 사단도 어느 정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 게임 해보고 나서 좀 응원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김영태 사단의 시프트업이 그런 제작사 또는 제작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프트업의 차기작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한 것이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의 저의 개인적인 총평의 리뷰인데,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준비한 스텔라 블레이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